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포맷이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잠시 이 전자 판서 좀 배우고 연습하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잠시 걸렸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오해와 진실. 먼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소제목들은 본래 4번에 있는 인산철 내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작으로 이렇게 전기 배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차박에서 전기 배선할 때 써야 될 배선 와이어 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오음의 법칙, 그리고 파워와 에너지가 뭐냐,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암페어 아워와 와트 아워가 뭐냐, AH와 WH가 뭐냐, 그거로 계속 연결을 해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인산철 내부 저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론을 좀 가미를 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갑자기 백투 베이직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지금 웹페이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음의 법칙은 I 이꼬르 V 나누기 R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좀 나누기로 하면 좀 어렵죠. 이쪽에 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오음의 법칙 해가지고 또 V 이꼬르 I 곱하기 R이다. 여기서 이제 V는 볼트, 여기 나오죠. 볼트. 그리고 I는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그래서 electric currents, 그래죠. 전류라고 그래서 I라고 보통 이제 전기전자공학에서 I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R, R은 저항이죠. resistance.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요, 단위는 V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즉 전압, 우리나라 말로 전압 is equal to I, 이는 이제 커렌트죠. 전류, 우리나라 말로는 전류, 곱하기 R, 저항, 레지스턴스입니다. 단위로는 오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V 전지죠. 전지 배터리, 배터리인지 배터리인지 좀 발음이 그러네요. 자, 여기 배터리 하고 이제 R이 있습니다. 이제 R은 이제 뭐냐면 저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로드, 부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가스레인지, 전기, 인덕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요. 여기로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만약 여기다 이제 LED 전구다마를 딱 켜게 되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V 이퀄 I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저기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쪽에 여기 이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고 여기에 A, 전류라고 하는 이 암페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지금 관을 통과해서 지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저항이라는 놈이 못 지나가게 이렇게 이제 막는 거예요. 뒤에서 전압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본래 우리가 필요한 놈은 이 암페어라고 하는 이 전류입니다. 근데 저항은 방해하는 놈이고 볼트는 이렇게 이제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암페어가 많이 나가겠죠. 또는 볼트가 일정하더라도 저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개였다가 저항이 1개면은 또 우리 암페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오음의 법칙은 V 이퀄 IR이다.
뭐 여기에 뭐 인터넷에서는 뭐 각양각색의 이제 설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네요. 전압이 부하의 양쪽에 걸리게 되면 선풍기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갖다 걸면은 전기 I가 흘러가지고 이 R이 이제 선풍기죠. 선풍기가 돌게 된다. 이러한 아주 우리가 고등학교 기술체계에서 아마 배웠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가장 전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I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V 나누기 R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V 이꼬르 IR 이렇게 이제 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빌비리라고 했습니다. V 이꼬르 IR 빌비리 해서 V 이꼬르 IR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 갖고 계시면은 전기 생활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거 제목이 잘못 달렸네요. 오메 법칙이 아니고 이제 오메 법칙을 다음 스몰 챕터 파워가 뭐고 에너지가 뭐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장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W 이꼬르 I 타임스 V다. 즉 전력은 흘러가는 이게 뭐죠? 전류에다가 전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파이프는 좀 직경이 넓직해요. 이 파이프는 또 직경이 좁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파이프를 개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직경이 이제 10cm예요. 10A. 여기는 제가 I1은 10A예요. 그래서 이제 I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이프의 직경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 높이입니다. 높이. 전압은 파이프의 길이 또는 높이, 물통의 아구리 또는 물통의 깊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이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이 채워지는데 이 물의 총량이 얼마냐면은 이거 곱하기 지름 곱하기 이 높이입니다. 즉 I 곱하기 V입니다. 그러니까 이 W라고 하는 거는 이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전체 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력, 파워라고 합니다. 이 물통이 갖고 있는 잠재력, 파워가 얼마냐를 우리가 W 이꼬르 I 곱하기 V입니다. 개념적으로 물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물통은 2번 물통은 직경이 작습니다. 대신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경은 반이고 이거에 비해서 높이는 배가 높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 물이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물통하고 2번 물통하고는 그 힘, 갖고 있는 그 전력, 이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W1, 그러니까 이제 전력으로 보면 W1은 I1 곱하기 V1이 됩니다. 그러니까 10A 곱하기 5, 즉 5V 곱하기 10A나 10V 곱하기 5A나 50W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전압이 높죠. 이건 지금 전압이 높고 전류가 작게 되고, 이걸 또 이거는 뭡니까? 전류가 크고 전압이 작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직류라고 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에는 5V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10V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0V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똑같잖아요. 자, 똑같은데 전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력은 똑같으면서 볼트가 여기는 5V고 여기는 10V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멋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뭐 쓰면은 DC to DC 컨버터라고 합니다. 컨버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5V짜리를 갖다가 10V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DC to DC 컨버터에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물을 갖고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전압이 높아지면은 여기 있는 전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갖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10V짜리를 5V로 바꾸면은 어떤 잠재력이냐면 5V로 떨어지는 대신에 전류를 많이 똑같은 어떤 물통의 양 갖고서 우리가 전류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DC, 이게 우리가 DC라고 칩시다.
DC에서 DC에 서로 다른 값을 바꾸는 거를 컨버터라고 그래요. 컨버터. 그래서 DC에서 DC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또 뭐 인버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홀. 자, 이 인버터라는 건 뭐냐면은 AC에서 DC로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거 뭐 영어 단어니까 이게 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컨버터를 컨버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같은 종류의 거를 상태를 바꾸는 걸 컨버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랜드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승용차였죠. 승용차인 자동차를 우리가 캠핑카로 바꿨어요.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용도를 컨버팅 같은 차예요. DC to DC예요. DC에서 DC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량은 차량이죠. 근데 용도를 이렇게 바꾸는 걸 컨버전한다 그럽니다. 컨버터. 그래서 이제 DC to DC 컨버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AC라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막 그 사인파로 이렇게 물결 치듯이 되는 걸 AC라고 그러고 DC는 뭐 배터리 전기전 찍 이렇게 12V, 요건 5V 이런 식으로 직진 연식을 갖는 전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놈이죠. 즉 이렇게 올터네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파도 물결 지는 놈을 직선으로 완전히 인버트 그러니까 반대 현상으로 바꿔버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만들어버리는 걸 인버터라고 그러죠. 인버전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DC to DC 컨버터도 있고 AC to AC 컨버터는 뭡니까? 이게 도란스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AC 이 110V 도란스를 220V로 승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합 트랜스포머를 갖다 그냥 일본식으로 도란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AC to AC 컨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C to DC 컨버터가 뭡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C to DC 인버터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저기 뭡니까? 노트북에 쓰는 배터리 어댑터죠. 그러니까 220V AC를 갖다가 DC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C to DC 인버터를 그냥 우리가 우리 그 컴퓨터의 어댑터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자, 그럼 얘로 DC to AC 컨버터는 인버터는 뭐가 있을까요? DC에서 AC로 바꾸는 게 뭐가 있나? DC를 갖고 AC를 바꾸는 게 이걸 어디에 써먹을 거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죠? 얼터네이터에서 충전을 한단 말입니다. 배터리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또 연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용 충전기인가? 주행용 충전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 하우스 배터리 그게 뭐죠? 두 번째 쓰는 배터리 있죠. 뒤에서 쓰는 거 아니면 파워뱅크나 이쪽으로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전기들이 얼마나 충전이 되는가를 알려면은 이 공식을 잘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오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파워하고 에너지하고 또 뭐가 다르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알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파워는 즉 와트라고 합니다. 와트는 I 곱하기 V 조금 전에 얘기했죠. W 이꼬르 I 곱하기 V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력 그러면은 와트라고 그러죠. 몇 와트짜리냐?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와트라고 합니다. 500와트짜리다, 100와트짜리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100와트짜리인데 220V 쓰면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0와트짜리 이 전구 담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는 전압이 220V다. 그럼 이제 1A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전기 담화를 전구 담화 좀 이상하네요. 일본식 발음인가? 아재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가 전구를 갖다가 1시간 쓰는 거하고 10분 쓰는 거하고 한 자리에서 날라오는 고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파워에다가 이 전구가 쓰고 있는 게 220W라고 치자고요. 그거를 DT 이제 이게 델타 T라고 그러는데 시간 간격입니다. 자
오늘 1시에서 2시까지 또는 1시에서 1시 15분까지 또는 15초 동안 요만큼 시간 간격을 쓴 거에 누적 횟수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워하고 에너지하고 구분이 가셨나 모르겠어요. 이 에너지에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고 이 파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순간에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뭐 10분을 쓰든 1시간을 쓰든 하루를 쓰든 시간 개념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파워는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게 시간 개념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면은 그 두꺼비 집이 있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 놈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집에서는 다 들어오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20V, 미국은 110V, 일본은 뭐 120V도 있고 220V도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전압이 물론 거기서 조금씩 변해요. 뭐 그래서 우리가 220V지만 우리가 저녁에 전기를 많이 쓰면은 뭐 210V로도 되기도 하고, 벌건 대낮에 이제 전기를 꽂으면 딱 222V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220V가 공층 전압이에요. 다 220V가 한국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페어를, 전류를 냉장고도 틀고 다 틀어 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두꺼비 집이 뱅뱅뱅뱅뱅 돌면서 적산, 즉 적이란 거면 누적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계산된 전력계, 이게 이제 에너지 메타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말로 말하면 에너지 메타죠. 그래서 당신은 자 220V에 몇 암페어를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뽑아 썼으니까 적산계에 따라서 얼마를 에너지를 썼으니까 내세요. 이게 이제 볼트가 좀 내려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8시에 전기를 많이 써서 210V가 되더라도 이 파워 곱하기 이 DT 시간을 해서 적산 전력계가 뱅글뱅글 뭐 돌아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파워가 뭐냐, 에너지가 뭐냐가 조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하고 좀 비슷한 게, 여러분이 요거는 뭐 중학교 단어쯤 되나요? 중학교 한 1, 2학년 단어 정도 될 거예요. 스토어가 뭐고 샵이 뭐냐? 한국에서 되게 이제 배우기는 이것도 가게, 이것도 가게. 근데 다 한국식으로 가게면은 뭐하러 영어 단어가 2개나 있겠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 파워하고 에너지하고 우리 보기에는 다 헷갈리고 비슷한 외래어지만, 사실은 스토어하고 샵이 구분이 되듯이 파워하고 에너지는 요놈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요놈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파워와 에너지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전기 기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에 보게 되시면은 AH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100AH. 그냥 이 H는 빼버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암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H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약자냐면, A는 암페어, H는 시간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에너지는 시간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들어있는 총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AH다, 100암페어, 그러니까 이제 100암페어 H다, 이제 이런 거 배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터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100AH다 라고 쓰는데, 보통 우리 배터리는 여기 이제 밑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의 공칭 전압, 공칭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부분 공개적으로 칭한다는 뜻이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왜냐하면 배터리가 그 어떤 회사 제조 회사마다 다르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케미스트리, 그 뭐죠, 화학적인 구조나 어떤 음극이나 양극을 어떻게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어떤 회사에서 나오건 어떤 개개의 배터리가 다 서로 다른 조금씩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전압을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공칭, 그냥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르는 인산철의 전압은 12.8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12.9일 수도 있고 12.81일 수도 있고 7.9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인산철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12.8V를 공칭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4개의 셀이 있는데 인산철 셀은 보통 3.2V가 나옵니다. 물론 3.3V도 나오고 그래요. 3.4V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배터리는 충전할 때하고 충전 후 1시간하고 충전 후 하루하고 전압이 다릅니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헷갈리니까 3.2V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이 전압보다도 그 측정 시점에 따라서 또 충전을 해놓고 예를 들어 만충을 했다 칩시다. 만충 즉시 재느냐, 1시간 뒤에 재느냐, 하루 뒤에 재느냐, 한 달 뒤에 재느냐에 따라서 이 전압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보다도 올라갈 수도 있고 측정 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3.2라고 합니다. 납산 배터리의 공증 전압은 12.6V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납산에는 2.21V짜리가 6개 분류 있어요. 인산철은 3.2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배터리의 이 단자 전압은 12.8, 12.6이니까 0.2V 차이라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얼터네이터를 예전에 시리즈에서 뭐 1번, 2번, 3번에 쭉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막 어지럽게 얘기를 드려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0.2V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산철을 가지고 얼터네이터에 연결을 해서 요즘 흔히 유행하고 있는 시동력 인산철 배터리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인산철 보조 배터리, 파워뱅크들을 쓸 수 있는 그냥 개괄적인 환경 토대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거꾸로 가서 AH하고 WH라고 하는 용량 측정 단위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12.8V나 12.6V라는 것은 납산 딱 그러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납산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12.5 곱하기 뭐 100A 곱하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납산 배터리를 갖고 오면 이건 11.6V라고 치고 일단 치고 그럼 암페어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AH다. 납산이면 12.6인 걸 다 아니까 곱하기 100이 하니까 이거의 파워는 12.6 곱하기 100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H가 붙어 있어요. 이 H는 뭐의 약자냐면 hour,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배터리는 1시간 사용을 했을 때 12.6V 곱하기 100 여기 있죠? 납산 12.6V를 가지고 100A를 하면은 요놈이 파워로 봤을 때는 1260W입니다. 뭐 아까 우리가 킬로로 배웠잖아요. 1.26kW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시간을 쓴다는 얘기죠. 1시간을 쓸 정도의 용량이 이 안에 들어있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 복잡한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배터리에다가 그냥 100AH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또 인산철에도 보면 100AH 이렇게 쓰여 있어요. 100A짜리다. 또 이제 H도 빼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귀찮으니까 100A짜리다. 그러니까 1시간 쓸 정도 100A로 12.8V를 즉 다시 얘기해서 1.2kW를 1시간을 쓸 수 있는 총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용량을 얘기할 때 H가 뭔지 그냥 빼버리고 이건 에너지 총량입니다. 암페어라고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인산철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밀도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원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단위 무게당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인산철이 현재 공증 전압이 12.8이에요. 12.8이죠. 그리고
12.8인데 100A로 쓰여 있어요. 또 납산 배터리도 100A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나오는 전압이 12.8이에요. 납산은 12.6이에요. 자, 그러면 이놈은 뭐냐면 1.28kW를 내는 놈이고 좀 엄밀하게 하면 1.26kWh예요. 시간, 그럼 저 H가 빠졌습니다만 시간당 H를 이렇게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딱 봐도 그냥 이 전압만 보고 이 용량을 봐도 인산철이 똑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똑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인산철이 이 뭡니까 약간 높죠. 그런데 실제 납산의 무게가 20kg다. 그러면 100A 내면 이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4배 정도 4분의 1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 전기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 집적도가 훨씬 인산철이 높죠. 그러니까 같은 암페어로 봤을 때 인산철이 가볍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무게에 비해서 많은 그 에너지 밀도 킬로와트 아워가 그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놈을 예를 들어서 도끼로 찍었다 이거예요. 또는 자동차가 사고 나가지고 뾰족한 쇠 조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 밀도 높은 거를 치고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길지는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산철이 좋지만은 매우 좋습니다. 만은 매우 조심해야 될 물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알았다 치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번에는 인산철의 내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가 그 배선 있지 않습니까? 왜 집에 들어오는 전기줄은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가는 줄인데 왜 차 배선을 할 때는 두꺼운 그 구리선을 빡빡 써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들을 써야지 안전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놓고 한번 이해를 이 오음의 법칙, 전력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조금 기초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